경주 황성어원 일부를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도시계획안이 통과되면서 한수원과 경주시가 방패장 지원 대안 사업으로 추진한 첨단 복합도서관 건립이 마침내 가능해졌습니다. 포항 도심을 가로지르는 괴동선 물류 기능을 동해선과 영일만항으로 대체하고 철길을 시민공원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포항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 괴동선은 지난 1968년 이후 50년 넘도록 운행되고 있습니다. 폐철도를 활용한 포항 숲처럼 괴동선도 도심 재생을 위한 새로운 활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미풍 기자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동을 관통하는 괴동선입니다. 포스코 원자재 수송 등을 위해 1968년 개통돼 포항제철소 출퇴근 열차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지금은 물류 감소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하루 15차례 운행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째 도심을 가로지르는 괴동선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같은 효곡동 안에서도 걸어서 등교할 수 없고 신도심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코앞의 효자시장이나 철길 숲도 도보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 같으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되는데 이 철길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전혀 다닐 수 없는 길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랫동안 여기 우리 주민들은 늘 바랬던 일들이고요. 한 마을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생활권이 좁아지고 마을의 성장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괴동선은 같은 행정구역인 효곡동을 지곡과 효자로, 대이동과 상대동 등의 생활권도 둘로 나눠버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의회에서 괴동선의 물류 기능을 동해선과 영일만항으로 대체하면 폐지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괴동선을 폐지하면 9km에 달하는 막대한 철도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괴동선 부지에 엄청난 넓이의 완충 녹지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녹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관광 자원화도 시킬 수 있고 도심 재생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괴동선 폐지는 그동안 선거 공약으로 몇 차례 언급됐을 뿐 포항시조차 괴동선 활용 문제는 검토조차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효자동뿐만 아니라 상대동과 뱃머리 마을 일대 등도 괴동선으로 인해 도심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괴동선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늘 새벽 0시 집계된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명이 추가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경주 5명, 포항, 경산 각각 4명, 구미, 칠곡 각각 3명 등입니다. 경주와 포항 확진자 9명 가운데 경산 소재 PC방 관련 접촉자가 3명, 기존 확진자 접촉 3명, 감염 경로 불명 2명, 해외 입국자 1명 등입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국내 확진자 206명이 발생해 주간 1일 평균 29.4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패장 지원 대안 사업으로 한수원과 경주시가 추진해온 첨단 복합 도서관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3년째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주 황성공원 일부를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도시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도서관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도서관을 지을 수 있게 된 건 다행이지만 3년을 기다리고도 완공까지는 앞으로 2, 3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경주 황성공원을 근린공원과 문화공원으로 분리하는 도시계획안이 최근 경북도 도시계획심의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기존 황성공원의 동쪽 57만여 제곱미터는 근린공원으로 남고 서쪽 31만여 제곱미터는 문화공원으로 분리됐습니다. 녹지 보존 비율은 근린공원이 80%인 반면 문화공원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도서관을 비롯해 체육시설, 문화회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1만 평방미터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해서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스터 플랜 수립하여서 황성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원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3년째 부지 선정의 난항을 겪어온 경주시와 한수원의 첨단 복합 도서관 건립 사업도 이제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경주시와 한수원은 지난 1년 동안 황성공원 용도 변경을 통한 도서관 건립을 협의해왔고 이제 입지 선정과 도서관 설계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금액을 승인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지만 제공이 되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경주시가 문화공원에 공공시설물의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고 세부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연구 용역에 1년 가까이 걸리고 이에 따른 후속 심의 절차도 남아있어 첨단 복합 도서관 완공까지 앞으로 2, 3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경기 반전을 위해 민자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포항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현재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10월 정류장 공사를 앞두고 있으며 옛 포항역 부지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14일 시설공사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관문이 될 통합 신공항이 정부의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거점 공항으로 최종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대구공항의 확장성에 걸림돌이 됐던 중장거리 국제노선 운항도 가능해져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원엽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공항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부산시 등이 요구했던 관문공항 단계 신설은 무산됐습니다. 기존처럼 중추공항과 거점공항, 일반공항 3단계가 유지됐습니다. 중추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아랫단계인 거점공항 9곳에 포함됐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먼저 그동안 대구공항에 붙어있던 단거리 국제노선 운항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 운항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또 대구 경북 신공항이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동남권 거점공항으로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된 만큼 이제부터 거점공항의 위상에 걸맞는 실속 있는 콘텐츠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계획에는 여객과 화물 수요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연간 1,000만 명 규모의 여객과 26만 톤의 화물 수요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장거리 국제노선 유치를 위해 활주로도 현재 대구공항보다 400m가량 긴 3,200m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10월 말 나오면 큰 윤곽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과제는 공항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은 철도와 고속도로 6개 노선에 사업비가 1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서대구와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대구 경북선 광역철도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선도 사업으로 반영됐지만 나머지는 건의 중입니다. 공항이 개항하기 전까지 건설이 돼야 될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가덕도 신공항은 같은 거점공항이면서도 24시간 여객 화물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됐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으로선 부담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청사진대로 항공 수요를 선점하고 물류공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이런 계획을 최근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관철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 정서,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 다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래 활동과 사제 동행 활동 등 자율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등교 축소로 인한 사회성 결손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우리 모두 다 함께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600개 학급을 선정해 총 6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군위의 대구시 편입 건의서를 오늘자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건의서에는 경북도의회 입장도 담겼는데 찬반이 팽팽하던 기존의 투표 결과를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고 해석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명의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됐습니다. 건의서엔 경상북도가 실시한 군의군의 대구 편입 실태조사, 그리고 군의군민 81.4%가 대구 편입에 찬성한다는 연구용역 보고서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 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 군의 대구 편입 찬반 투표 결과도 첨부됐습니다. 당시 군의 대구 편입 찬성에 대해 채택, 즉 찬성 28표, 반대가 29표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는데 2차로 진행된 대구 편입 반대를 놓고선 편입 반대가 24표, 편입 하자가 33표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도의회의 투표 결과를 첨부하면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유권 해석을 달았습니다. 편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저희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부에서도 약속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니까 그죠. 하지만 투표 결과는 찬반 두 쪽 중 어디 쪽인지 여전히 해석이 모호하고 모호한 결과가 나오도록 투표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군의군을 대구시에 편입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만 물으면 되지. 도대체 무슨 장난을 이래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가 일방적으로 도의회의 의견을 찬성 쪽으로 해석해 행안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투표 결과가. 예.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수의 마음은 찬성이다. 자기 합리적인 이야기를. 행정안전부는 건의문 검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도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통과되지 못한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구룡포항 일대에서 관광 특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주요 사업으로 동백꽃 거리와 구룡포 해양 광장이 조성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및 일본인 가옥거리 경관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포항 구룡포항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돼 5년간 1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절기상 추분인 오늘은 맑고 쾌청했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 눈에 가득 담고 싶은 날씨였습니다. 추분인 오늘을 기점으로 밤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겠는데요. 선선하고 수분한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을 따라서는 한낮 기온이 내일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이면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울진이 23도, 포항과 영덕 24도, 경주 2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는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2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내일부터 얼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빌라 5층에서 살던 64세 A씨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6명이 대피했습니다. 2층에서 시작된 불로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현장까지 7분 안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확보율에서 경북이 전국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율은 경북이 43%로 44.5%인 강원보다 뒤처졌고 전국 평균인 69%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은 2017년 65%에서 올해 69%로 상승했고 인천과 울산, 세종 등 대도시 중심으로 도착률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영덕시장 화재 복구를 위한 성금과 물품 기탁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성금 200만 원과 함께 갓김치 400여 상자를 보내왔고 대구대 서천현 교수는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영해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도 영덕시장 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24만 5천 원을 보내왔습니다. 경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화랑마을은 이달 27일부터 2022년 학교 단체 수련 활동 사전 예약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은 선착순이며 초중고생 80명에서 300명까지 1박 2일과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화랑마을은 청소년 체험과 교육, 휴양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지난해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시설 안전과 운영 관리 등 모든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최종 보고회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는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구미를 비롯해 도내 12개 시군에서 열립니다.